우리 그 환경부, 기후부는 강남역, 신대방역 이게 도심 침수 현상 있잖아요. 네, 그럼 거의 매년 반복되는데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 부족입니까?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곧바로 비가 많이 오면 대심도 터널로 물을 빼거나 아니면 대형 저류조 같은 걸 만들어서 일시 저류했다가 빼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가 침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나 다른 데에서도 그 방식으로 우수관 용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수 관로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대략 한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침수가 심한 지역부터 그거를 하수관로를 바꾸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수관로도 바꾸고 아주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 그거는 이제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대심도 터널 공사를? 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강남 이런 데는 재산 세수도 상당히 커서 네. 재정 여력은 있을 텐데 좀 신속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속도를 더 붙여서 네. 네, 완료 시기를 이게 당기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네, 광화문하고 강남이 좀 취약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약간 이건 지나간 얘기인데 소양강에 붕어가 많이 죽는다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소양강 위쪽에 녹조가 네. 위쪽에 끼고 있는데요. 원인 모르게 붕어들이 양구하고 막 대량 인제, 폐사한다던데? 양구하고 인제 쪽에서 그 여름에 이제 저 돼지똥하고 소똥 또 그리고 거기서 농약 친 물이 올해 저기 강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혹시 분석은 혹시 해보셨어요? 그 최근 거는 좀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이 폐사하는 모양인데 네. 원인을 모른다고? 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올해 강수량이 좀 부족한 편인가요? 예년 수준으로 올 거라고 예측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넓혀서 좌우간에 이게 이제 여름 재해 대책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가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잘 대비해 주시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인명피해거든요. 네. 저번에 제가 자주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천수를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원인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뭐 자연재해, 여름에 산사태, 뭐 물에 빠져 죽거나 뭐 홍수 뭐 등등으로 사망하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범죄 피해로 죽는 사람. 범죄 피해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거기다 뭐 자살자도 뭐 많고 산재 사고 사망자도 많고 맨홀에 빠져 뭐 사망사 너무 많아요. 뭐 온갖 영역에. 그 자연재난 대비는 아닌데 여름에 폭염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그래? 그래서 폭염 시에 예를 들어서 주의보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에 20분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게 하고요. 그 제가 당에서 일할 때 제가 지금 그 폭염 피해 사망자 발생한 곳을 내가 어느 업체인지 기억도 나는데 그 말썽많은 그것도 기억나는데 거기 갔더니 야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일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지하에는 환기도 안 되고 막 그 엄청난 열기 속에서 그 일하다 보면 내가 뭐 죽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온열 질환하고 질식 사고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근로감독 또는 근로감독 지도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작업 환경을 지하의 경우는 뭐 온도를 뭐 몇 도 이상 이렇게 할 때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나요? 33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에 20분 휴식 부여하고 35도 이상 됐을 때 그 작업을
혹석이 14시부터 그런 기준이 17시까지 있어요? 작업을 조정하게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발생했을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폭염에 노출돼가 사망하는 곳이 맨날 사고 났던 데서 맨날 또 나오고 그러죠. 옥외 사업장과 뭐 뻔하잖아요. 건설, 몇 군데 있잖아요. 조선,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뭐 배송하는데. 밀폐 공간, 그다음에 배송 노동자들도 어려워서요. 이동 노동자들 쉼터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하여튼 폭염에 따른 그 노동자 산재 사망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제도 개선해가지고 만약에 폭염 때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 건설업 같은 데 공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발주처에서 별도의 지체 상금을 물게 하는데 이번에 네. 법 개정에서 폭염도 사유로 건설 공기 연장의 사유로 해서 지체 배상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금명간 20대 건설업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확산. 예를 들면 공공기 영역에서 이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법으로 하면 민간도 가능하긴 할 텐데. 네. 공공 영역에 관한 거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의무 부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거 꼭 법 없어도 돼요. 네, 공공 부분에서는 특히 온열 질환이 그건 뭐 의외로 지침으로 해야 되고 무슨 뭐 발주 무슨 뭐 지침이나 뭐 아니면 뭐 영 안 되면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네, 공공에서부터 공공 부분을 이렇게 하고 민간 부분까지 적용하려면 법률 개정을 해야 되겠죠. 네. 경찰은 이 교통사고 사망도 지금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입니까? 그 작년에 2,549명입니다. 예.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편이긴 한데 예, 줄어드나? 그 과거에는 5,000명까지 해서 이제 OECD 국가 중에 거의 밑에였었는데 지금은 OECD 38개국 중에 한 중간 정도. 아, 중간 정도? 예, 예. 어쨌든 교통사고 사망자도 많이 줄긴 했는데 역시 좀 많이 줄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도 줄여야 되고 자살자 우리 총리님 뭐 많이 노력해서 줄어들긴 했는데 어떤 자살 또 행락철 사고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런 거. 예. 저 여름철에 놀러 가서 사망하는 거. 이거 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들 잘 네, 관리하는데. 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그 뻔하거든요. 맨날 빠진데 빠져 죽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들던데 어디에 계곡에 가면 딱 사람 빠져 죽는 데 있어요. 그럼 거기- 위험 지역에는 이 저 구명조끼를 안 입고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럴 때 여름 한철을 그냥 좀 우리 뭐 몇 조 원씩 들여가지고 저 지원금도 지급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그 생산적 공공 서비스 일자리 아닙니까? 이런데 예산 좀 들여가지고 여름에 그 사람 많이 빠져 죽는 데는 아예 감시원들을 좀 증원해서 네. 좀 관리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네, 될까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늘려가지고 예.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결과를 꼭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신경 쓰면 줄어요, 진짜. 예, 예. 방치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저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도 관리 잘해야죠. 네. 제대로 근무할 사람들로. 어쨌든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고든 자살이든 어쨌든 뭐 피해 이런 일로 죽는 인원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적으로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공직자들은 작은 신 같은 존재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 목숨을 살리고 주고 왔다니까요. 네, 어쨌든 준비 잘하셨는데 잘 해두시고 어쨌든 교통사고, 산재, 자살 아니면 뭐 어떤 기타 사고 이런 거 최대한 줄여봅시다. 범죄 피해도 줄여보고요. 네. 네, 앞선 보고들은 다 원안대로 접수하고요. 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을 위한 협조 요청 예산처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7년은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로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국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산안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에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유례 없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금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민간 평가단이 평가 중이며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요구서를 한창 작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정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각 부처 역점 사업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빠짐없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3월 말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드린 지출 구조 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전문성을 지닌 각 부처가 우리 부처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에 각별히 임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년 최초로 공식적 목표를 제시한 의무 지출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입법 조치 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금년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사업은 15% 이상 감액, 폐지 판정사업은 실제 폐지 등 평가 결과를 충실히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7개 사업에만 시범 도입하였던 지방 우대 원칙을 2027년부터는 행안부의 지방 우대 지수 등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이미 심혈을 기울여서 각 예산 요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청사항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지출 구조조정 우수부처에는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부처별 지출 구조 조정 실적은 대국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기획처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들 아시지만 한번 시작하면 이제 거기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없애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 민원도 생기고 막 정치적 압력도 생기고 새로 주어서 새로 시작해서 즐거운 것보다 없어져서 반응하고 저항하는 게 훨씬 강도가 세죠. 이게 실제 없애기가 어려운데 지금 세상도 많이 변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저효율.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뭐 90이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이 100이 나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물론 이 평가가 쉽지는 않지만 근데 좀 과감해야 됩니다. 이제 기회는 올해밖에 없어요. 작년에 사실 우리가 뭐 예산 편성을 사실상 못한 거고 이미 뭐 끌려가서 올해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내년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 부처청에서. 그리고 민원이나 뭐 이해관계자들의 항의나 반발이나 상당히 있을 건데 냉정하게 해야 돼요. 거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안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더 얘기할 게 한두 개만 있어요. 지금 산불 시즌은 거의 지나가죠. 네, 5월 15일까지입니다. 5월 15일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녹음이 좀 우거져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고, 네. 그다음에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녹음이 우거졌는데 이제 최근에 그 산불 발생 건수는 예년에 비해서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녹음이 우거져서 산불이 대형화될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저기 말해도 돼. 저는 원래 뭐 일이 잘 될 때 말 잘 안 하거든요. 이비방정이라고 일이 혹시라도 또 말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될까봐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고 끝난 거의 유일한 해죠. 네, 2월 달에 2건 있었고요. 대형으로 확산되지 됐습니까? 그런 건 없었잖아요. 100헥타가 대형 기준인데 100헥타 조금 넘어가는 100헥타?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큼 큰 산불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농축산부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뭐 행안부도 소방청도 다들 애쓰니까 산불 발생 건수는 평년만큼 생겼더군요. 보니까 작년이 좀 적었는데요.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요. 10년 대비로 보면은 한 10% 정도 10% 감소했습니다. 줄었고, 하여튼 산불 건수가 그렇게 대폭 준 것 같지는 않은데도 하여튼 줄인 것도 잘한 거고, 또 산불이 발생해서 대형으로 확산되지 않게 한 것도 사실은 조기 과잉 진압에 가까울 정도로 조기 대응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피해도 산림 피해도 줄어들어서 어쨌든 이거는 눈에 띄는 성과라서 우리 행안부에서 저 과감하게 좀 포상하든지 해주십시오. 네, 그 15일 끝나면 하겠습니다. 끝나면. 네네. 내가 좀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그 사이에 또 일 생기면 어떡하지? 입이 방정이잖아 원래. 다행히 어제 오늘 비가 조금씩 내리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정말 고생했어요. 한겨울 작년 11월부터 그냥 노심초사했는데 다들 다 일선 공무원들까지 다들 애쓴 바람에 꽤 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경계에서 흩뜨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의 업무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 텐데, 하여튼 제재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포상, 격려, 승진, 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포상 예산은 얼마나 충분히 확보해놨어요? 각 부처에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가끔씩 들려서. 네, 그 일반적인 포상은 제가 알기로 인사혁신처 아 그래요? 예. 지방 정부들 포상도 잘하는 데 있으면 좀 골라서 해야 될 테고요. 하여튼 인사혁신처 담당이에요? 예산이나 포상할 금액 예산들은 좀 있는가? 죄송합니다. 각 부처의 그 예산이 좀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안부에서는 이제 관련한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 대한 포상 대상 선정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 아니면 예. 행안부는 관계없이? 네네. 아 그래? 뭐 앞으로 뭐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되겠네.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각 부처에서도 하시고 기재부 소관인가요? 어쨌든 예산 포상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성과 내면 과감하게 포상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다못해 산불이 대형 산불 막은 것만 해도 얼마나 국가 예산을 아낀 거예요? 맞습니다. 산불이 나서 그거 진압하는데 진압하고 몇 조씩 가는데 산불을 줄여놓으면은 엄청나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작년에 비교하면 정말로 잘한 거죠. 예산을 수조 원을 아꼈을 겁니다. 예산처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좀 예산처예요? 여기도 별로 힘 없구나. 예산처. 예. 뭐 이미 이제 각 부처별로 뭐 과거에 비해서 보니까 막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포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연일 이렇게 또 강조하시고 국민들도 관심 많은 만큼 적정 소요를 저희가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그러십시오.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아끼지 말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성과 낸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포상하고 휴가도 주고 격려도 하고 예를 들면 인사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제대로 배려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잔소리 같아서 미안한데 그 어디 이것도 어디 기사에서 내가 봤는데